한 시대를 대표하고 누구보다 꾸준한 커리어를 지녔으며 팬들에게는 영원한 전설로 기억되지만 우승은 없었다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축구계에는 이런 선수가 적지 않은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트로피 하나 없는 선수들은 마치 우승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실패라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승만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에서 우승이 곧 성공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대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시점에서 우승의 의미는 지금과는 꽤 달랐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축구는 산업도시의 노동자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축구 클럽들은 지역사회의 상징 같은 존재였고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지역 공동체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이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팬들은 팀의 트로피보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외치는 응원에 더 큰 가치를 두었죠. 시간이 흐르고 20세기 초반이 되었을 무렵부터 FA컵이 확립되고 리그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팀들 간의 경쟁은 점점 구체화되었지만 이 시기에도 우승은 명예의 상징일 뿐 성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축구는 점차 전 세계적인 대중 스포츠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은 미디어의 개입이었습니다. 라디오와 TV에 이어서 80년대 위성방송의 등장은 축구를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만들어내었죠. 1992년 프리미어리그의 출범은 단순한 리그 개편이 아닌 브랜드의 탄생이었는데 리그 자체가 하나의 글로벌 상품이 되었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가장 손쉬운 기준은 우승이었습니다. 벵거 감독이 사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업적이라고 말했을 때 비웃는 팬들과 언론이 있었을 정도로 그만큼 우승은 상징 그 이상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분위기는 선수 평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는데 A매치 100경기를 뛰었지만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고 리그에서 수차례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트로피가 없다는 이러한 문장이 선수의 커리어를 평가절하하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부추긴 것은 스폰서와 구단주 언론 그리고 팬 문화 모두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있어야 유니폼이 팔리고 스폰서는 브랜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언론은 극적인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고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나 선수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승이 축구의 모든 것을 정의한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팀과 선수 중엔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들도 많습니다. 축구팬이라면 기억할 만한 1982년 브라질 대표팀은 당시 지쿠 소크라치스 파우캉 에데르 같은 환상적인 공격수들이 이끄는 팀이었으나 그 팀은 이탈리아에 패하며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죠. 99-00 시즌의 레버쿠젠은 당시 루시우 제호베르투 발락 등 걸출한 선수들을 보유했던 팀이었지만 리그와 컵 그리고 챔스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준우승 3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개인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크루이프는 선수로서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고 토티 역시 한 팀에서 커리어를 보낸 원클럽맨으로 AS 로마는 리그 우승이 단 1회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한 선수였습니다. 이 밖에도 베르캄프 마테우스 질라탄 같은 선수들은 트로피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선수들이죠. 현대 축구에서 우승이 없으면 실패라는 프레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축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감정의 스포츠인 축구를 점점 더 삭막한 세계로 몰아가고 있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감독과 선수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펩 과르디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준 전술 혁신과 수많은 트로피로 이미 역대급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맨시티에서는 챔스 우승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죠. 결국 최근에야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그동안 그가 만들어온 경기력이나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성과는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드리치가 2018년 발롱도르를 수상했을 때만 하더라도 트로피도 못 든 선수가 무슨 발롱도르냐는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당시 크로아티아는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였고 모드리치는 그들을 월드컵 결승까지 이끈 팀의 핵심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될 수 없는 위대한 여정이었죠. 이러한 분위기는 팬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날 많은 팬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매년 트로피를 들지 못한다면 곧바로 감독 경질 또는 선수 교체를 요구합니다. 과정보다 결과에만 몰두하면서 팀이 만들어가는 스토리나 서서히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심지어는 어린 선수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유소년 축구 현장에서는 이기는 축구만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고 장기적인 육성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결국 축구 전체의 발전에도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축구의 서사와 매력이 퇴색될 수 있는데 축구는 단지 결과만으로 소비되는 스포츠가 아니며 레스터시티의 동화라든가 모로코의 월드컵 4강처럼
우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우승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프레임은 이러한 이야기들의 가치를 점점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승이 없으면 실패라는 인식이 단순히 왜곡된 프레임이라고만 보기엔 어렵습니다. 축구는 궁극적으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이며 그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팬들은 결과가 전부이며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메시가 월드컵을 우승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위상은 달랐을 것이며 아무리 개인 커리어가 완벽에 가까워도 국가대표팀에서 우승이 없다는 점 하나만으로 수많은 팬과 언론은 그를 마라도나와 비교하며 완성되지 못한 전설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통해 그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고 메시는 단숨에 고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또한 구단의 입장에서도 우승은 단순히 명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한 번의 리그 우승과 한 번의 챔스 우승은 수천억의 수익과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글로벌 팬층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단주나 경영진들이 우승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기는 것에 대한 열망은 선수들의 경쟁 정신을 자극하는 동력이기도 한데 만약 모든 과정이 아름답기만 하면 그 어떤 승부에서도 젖잘싸는 말로 마무리된다면 최고의 무대를 향한 몰입도는 희미해질 수가 있죠. 때때로 냉정한 승부의 세계는 인간을 그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에서 우승만을 유일한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어쩌면 e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트로피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스토리와 기억 때문입니다. 모든 팀이 우승할 수는 없습니다. 리그에는 늘 단 하나의 우승팀만 존재하고 그 외의 수많은 팀들은 어쩔 수 없이 패자의 자리에 서야 하죠. 하지만 그 팀들조차 수많은 팬들에게는 절대 잊히지 않을 감동을 남기곤 합니다. 우승은 결국 하나의 결과이지만 축구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감정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스포츠로 어느 순간의 드라마와 어느 장면의 슛, 그리고 어느 인터뷰 한 줄까지 이 모든 것이 팬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고 다시 다음 시즌을 기다리게 만들죠. 이렇게 지금까지 우승이 없으면 실패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분명 우승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승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은 패배 속에서도 역사를 쓰고 어떤 선수는 메달 없이도 전설이 되며 어떤 순간은 비록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더라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승이 없으면 실패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